자, 우리 뒷단 부분에 이어서 뒷부분 이어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결국 그거야.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거둠으로써 백성들의 이 삶을 쥐어짜고 있는 가련주구의 현실이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죠? 오케이. 백사장에다가 결복하고 있어. 뭐라고?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까지 세금을 매겨가면서 뒤집어 씌우고 있고요. 악생포라고 하는 나쁜 또 포가 있어서 포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세금의 종류라고 번역하면 된다고 했었지. 여러 가지 포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있어. 가봅니다. 전촌에 짓는 개는 하면서 시작해보자. 전촌에, 그러니까 앞말에서 짓고 있던 개는 관차보고는 꼬리친대요. 꼬리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쫄았다는 얘기겠지. 보통이라면 낯선 사람 보고 짖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너무 많이 왔을 거야. 그죠? 어제는 이 세금 내라고 오고 오늘은 이 세금 내라고 오라고 맨날 오니까 걔들조차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꼬리를 치게 된 거겠지. 됐죠? 지금 이 장면도 그 숨겨져 있는 의미를 번역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걔들도 꼬리치고 있는 상태일 정도로 자주 오고 있고요. 또 뒷집에 우는 아가 이겨 왔다 우지 마라 하고 있대요.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왜 애기들이 울고 있으면 야 너희 도깨비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너 뒷산에 호랑이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해? 이교.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들 향리들이 오면 울음을 그친대요. 그만큼 그들이 포악질을 했다는 얘기겠지. 험악하게 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름대로 슬픈 얘기인데 재미난 표현이긴 합니다. 계속 갑니다.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고충정 가련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황고충정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일부러 써놓은 거 보이시죠? 황고충정은 또 뭐냐면 어린 아이한테 신형을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태어났어. 태어난 지 한 달이야. 아니 이 조그만 한 달짜리 아이가 무슨 능력으로 세금을 낼 거야, 그치? 근데 국가에서는 사람이 태어났잖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노역을 못 하잖아.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노역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안 되면 돈으로 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구충정도 가련한 상태에서 심지어 뭐까지 생민 가포는 던져두고 백골 징포 무슨 일인가? 생민, 살아있는 사람에게 세금 매기는 거 그럴 수 있다죠. 그런데 백골징포도 있어. 백골징포 이거 써놨죠? 뭐라고요? 백골이 뭐예요? 하얗게 변해버린 해골, 즉 죽은 사람이잖아.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는 거야. 어떻게든지 나라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 싶어서 내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에서 애기가 태어났어. 그럼 5명분을 내리게 만드는 거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도 사망신고서를 내도 처리를 안 해버려. 그러면서 너희 아직 5사람이 있어. 5사람분을 내야 돼. 이렇게 세금을 뜯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골 때리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황산고총, 황폐한산의 이 오래된 무덤에 있는 노방 강시, 시신을 말하는 거, 시체를 말하는 거겠지? 얼어 죽어 있는 너의 시체야, 너의 신세가 참 불쌍하다. 너 죽은 지 몇 해간데 가포돈 어인 말고 너 죽은 지 벌써 몇 년째 지났는데 아직도 너는 세금을 내고 있니? 하면서 시신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 이 얘기는 백성들의 가련주고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됐나? 계속 갑니다. 또 죽은 송장을 다시 파서 백골포양도 처량하죠. 그쵸? 송장을 다시 파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만들어 놓는 셈이기 때문에 백골이 참 처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정말로 사람들이 시신을 뜯어다가 막 하늘에 걸어놓는 그런 무서운 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분명한데 백주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꾸 세금을 걷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포탈 내 원정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삼경 깊은 밤과 천음우습 슬픈 밤. 밑에 해석 있는 것들은 선생님 넘어갈게. 그냥 따라만 읽으세요. 원통타 우는 소리 동헌대공 함께 온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일들로 인해 원통함이 생기고 원통함을 느끼는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가련해 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 여기까지 챕터 편의상 챕터 A라고 치자. 오케이? 자, 챕터 A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세금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는 향리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다음 장면부터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할 거야. 미리 알려드릴게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 가렴주구하는 향리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또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가보자. 청상과택 우는 소리 그 대신 새 처량하다. 청상과택. 청상과부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지? 남편을 잃은 거야. 남편을 잃은 가분의 집에 울음소리가 처량하대. 근데 이건 솔직히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런데 엄동서랑 차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서러워. 그죠?
엄동설한 아주 추디 추운 이런 참혹한 날씨 속에서 독수공방 외롭게 혼자 방을 지키고 있으니 그건 많이 서러운가 말하면서 남산의 지승밭을 어느 장도 갈아주며 동원의 익은 술을 뉘 데리고 권할소냐.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청산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과부라는 존재는 말이야 그 존재 자체가 안타까움의 대상이야. 그 누가 이 과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겠으며 그 누가 이 과부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겠어. 왜?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사회상인 거야, 그죠?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자주 보이던 양면들이니까. 그러면서 다음 장면 봐봐. 어린 자식은 아비 불러 어미 간장을 녹여내지. 엄마 우리 아빠는 누구야? 우리 아빠 몇 반자면 와? 하면서 울고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그 얘기를 듣는 엄마의 마음 찢어지겠지. 염려비 우는 자식 배고프다 서러운 사정이 있는데 가장의 생각, 가장은 누구야? 남편이잖아. 남편 생각이 서른 중에 죽은 가장 가포난다. 핵심은 이거야. 청산과부면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죽어버린 남편에 대해서도 가장 가포, 죽은 가장의 가포가 돼. 포가 뭐라니까? 세금이라고 번역하면 된다니까? 아니 죽은 사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백골지포라며. 그럼 결국엔 이 얘기는 백골지포랑도 연결되는 부분이겠다, 그치? 남편이 분명히 죽은 지 오래됐어. 그래서 사망신고서까지 냈지. 그런데 남편 죽은 신고서를 처리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세금 낼 때 되면 세금 내야지 하면서 3인분 내셔야 돼. 참고로 애긴데 세금 냈을 거야, 그치? 죽은 남편 세금 냈을 거야. 여자 혼자 몸으로 3인분의 세금을 어떻게 만들어?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가포가 나오는데 이 흉악할사 주인놈이 과부의 손목을 끌어내요. 가포돈 던져두고 차사 전례를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하여 간단 말인가. 너무 슬프다. 그 와중에 심지어 집주인은 너희씨 우리 집 돈 안 내? 하면서 배를 짜고 있었겠지. 청산가부는, 그치? 세금 내려고 배를 짜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주인이 청산가부의 손목을 쥐어들이고 나와서 야 이나 너 우리 집 돈 안 내? 하면서 막 밟아낸 거야.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과부의 손목을 끌어내가지고 필필이 짜고 있는 배를 탈취해낸 거야. 탈취해버려. 여인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을 거야, 그쵸? 하면서 그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인놈을 표현할 때, 주인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니? 흉악할사 주인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장면 잘 봐야겠죠? 지금 이 부분, 아이 흉악한 새끼 하면서 놈이라고 불렀잖아. 오케이? 대상을 비하바라니 맞지? 지금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화자의, 그러니까 서술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장면,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요즘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었죠? 부분 나타나는 서술상 특징 요소들 잘 잡아놔야 돼. 인물에 대해서, 작품 속 등장인물에 대해서 작가가 혹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이 흉악한 새끼,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아무튼 이런 일도 있는데요. 또 있어요. 흉악하고 분한 일을 또다시 들어보소. 또 있대요. 정유년 10월, 밑에 연도도 써있죠? 1837년이래요. 10월 달에 적화면에 변이 났어요. 봐봐. 심지어 이거 뭐야? 실제 사례를 새롭게 하나 들고 있는 거지, 그치? 가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거양반 김일광이 선무포가 당한 말이다. 우거양반인 이름 뭐지? 김일광이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고로 요새 우거양반이라고 하는 건 더부살이하는 양반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치? 가난한 양반이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가난한 양반 출신이었던 김일광이라는 사람이 선무포를 당했대요. 선무포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은 뭐 선생님도 정확하게 시스템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양반들한테는 포 중에서 이 선무포가 뭐냐면 거기 써져 있겠지만 노역에 해당하는 포야. 세금이야. 그러니까 군역이지, 쉽게 말하자면, 그치? 그러니까 양반들을 군인 징집 대상으로 삼진 않았다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말로는 요즘 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강제 징병제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치? 아무튼 보통 없었던 일이야. 근데 김일광한테도 선무포를 당했어. 선무포를 했어. 자, 그런데 김일광이 그렇게 해서
나간 후에 해면 임장이 수포 또 포를 거두는데 양반 내정이 돌입해서 오케이? 양반들의 내정이 돌입해서 청춘 과부를 끌어낸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야? 김일광에게 맡겨진 세금이 있는데 김일광에서 나온 세금 그 세금을 이 김일광의 아내가 뭐 하는 거야? 지불을 못한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지불을 못했으면 독촉을 하든가 아무리 그래도 양반 집안인데 점잖게 좀 매너 있게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얘가 뭐 했어요? 양반에서 돌입했다는 얘기냐? 뭐야? 막 문 열고 뛰어들어가서 나와! 하면서 끌어낸 거지. 돌입해서 끌어내가지고는 반상 명분 중한 중에 남녀 유불도 지어면 안 돼. 그쵸? 첫 번째, 반상의 계급 차이가 있어. 심지어 남녀의 유별도 있었다고. 반상이라고 하는 건 뭔데? 어찌됐든 김일광의 아내는 어쨌든 양반 집안이야. 근데 이 세금을 거들어온 사람들은, 향리들은 서인들이잖아.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맞지? 두 번째, 이 세금을 거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남자였을 거야. 근데 아내는 여자잖아. 뭐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자신들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이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이 돈에 완전히 눈깔이 붙어있는 이 향리들은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끌어내서 광원, 폐설, 하감으로 두발 부의했대요. 거기 있는 말들은 선생님 굳이 해설을 안 할게요. 이 폐악질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서 발길질하고 때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자, 그런 일이 있었어. 자, 옆에 해석도 나와 있었죠. 원래 양반은 서무포를 낳아도 된다니까. 신분의 차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임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찌를 수 있는 데 다 찌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집까지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 폐악질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상 향리의 폐악질은 결국엔 뭐예요? 신분제의 동요를 봐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에서는 자 얘들아 A 챕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야. 가렴주구의 현실이었잖아. 이게 핵심이었다면 B 챕터라고 표현해볼게. 이거 편의상 B 챕터의 핵심은 뭐냐면 화자가 직접적으로 이거 아니지?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는 당대 현실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양반 출신이어도 끌어내서 패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돈이 더 중요했던 시기지. 아무튼 두발 부의를 했어요. 장하다 저 부인네. 근데 왜 장해? 또 읽어볼까? 이런 모욕을 당한 후에 안이 죽고 쓸데없어 손목 긋고 즉사했어요. 손목을 그었다고. 자살했다고. 그 치욕을 견딜 수 없어서. 어디 감히 천한 것들이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백일이 무광. 햇볕이 빛을 잃어버리고 청산이 용렬. 청산이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백년 해로하자는 삼생의 언약. 삼생의 언약 무슨 뜻이야? 결혼이라는 뜻이지. 전생, 현생, 차생 이거 말하는 거잖아. 100년 동안 함께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삼생의 언약은 다 뜬구름이 되어서 만리정정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이들의 희망찬 앞길이 일검하에 죽었는가. 그치? 하면서 향리의 폐악질 그러면서 아내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지. 그치? 실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 실제 사건을 가져옴으로써 뭘 높인 거야? 사실성 높인 거고요. 고발 문학으로서의 특징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체크해두자.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흉악하다 이 임장노마. 그러면서 자 여기도 잘 봐야 돼. 이거 빨간 펜. 지금 흉악하다 임장노마.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이미 얘기했지. 흉악할사 주인 놈이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흉악하다 임장놈이라고 했어. 임장이 뭔데 밑에 다 써져 있죠. 사무 보는 애들. 그러니까 그 돈을 뺏어가는 벼슬아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향리들. 오케이. 너희 나쁜 새끼들아. 너도 또한 인류. 너희 사람 새끼들이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욕설을 쓰고 있는데 이 정부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욕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희 사람 새끼야 너희가? 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모 정렬 굳은 마음 내라 감히 능모할까?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지니고 있었던 이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어찌 능멸할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중이죠. 만경창파에 물을 지어 나의 군함을 설치하고자. 그치? 만경창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커다란 바다를 말하는 거죠. 바다의 물을 가지고
너한테 때려 부어가지고 나의 분함을 씻고 싶고요. 남산 녹죽 술을 둔들 내 제목에 더할 소냐? 남산에 푸른 대나무를 술을 두어도 네 제목에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돼, 불가능해. 너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화를 내는 거죠. 연려 정문은 고사하고 대사도 못 시키니, 오케이? 연려니까 지금 지아비를 위해서 자신의 욕보임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죽은 거잖아. 그걸 보고 연려라고 부른 거야. 맞지? 오케이. 자신의 그러니까 생명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뜻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지조와 절개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연려 정문은 고사하고 대사도 못 시키니, 정식적인 사형조차, 살인자를 사형조차 못 시켰어. 그럼 뭐예요? 임장놈은 사형받아 마땅하다. 그 말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자, 이걸 이렇게 쓸게. 자, 위에서 죽었던 그 아내, 이 김일광의 아내는 연려 정문을 세워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지? 지조 절개 지켰으니까. 또 이 임장이라고 하는 새끼는 사형시켜야 마땅한 건데 이게 아니야, 거꾸로 되고 있어. 아내는 자살을 해버렸고 임장은 지금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두견성.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 두견세가 나왔죠. 두견세의 소리입니다. 청각적 심상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보이지. 근데 얘들아, 두견세 왜 쓴 거야? 이거 뭐예요? 뭔 소리야? 한해정서. 한해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자, 아무튼 두견세의 울음소리가 이 가랑비 속의 영혼인들 아니 울겠어 라고 말하며 금년 4월에 본읍에 내렸던 그 우박이 그 설원이 아닐까? 우리 4월 달에 웬 우박이 내렸었는데 얘들아, 우박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박이 내리려면 되게 온도가 차가워야겠잖아. 추운 날 내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4월, 여기서는 음력 4월일 거잖아. 음력 4월이면 대충 5, 6월 달릴 텐데 우박이 내렸대. 이게 바로 그녀의 한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되게 중요한 장면 선생님이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수특강의 지문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고, 그치? 요 다음 장면에 바로 이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 가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청산과부가 주인에게 매맞았던 사건, 심지어 양반의 아내가 곤혹을 치렀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당대의 이 비참한 가렴주구 현실을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됐냐? 그리고 여기는 뭐도 나왔어? 사회상 나왔으니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신문제. 두 번째, 흉악하다 임장놈, 흉악하다 주인놈 이런 구절들을 사용함으로써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거 잡아주셔야 돼. 됐나? 자, 계속 갑니다. 다음 장면 계속 갑니다. 학정도 학원이와 남살 인명은 또 어인일인가? 학정, 포악한 정치잖아, 그치? 근데 심지어 거기에다가 남살 인명이도 있대. 여러분들 그 남이라고 하는 게 그 남획하다 할 때 남. 너무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죽이는 거야. 인명, 사람의 목숨을. 그치? 이 새끼는 가혹한 정치도 모자라서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누구? 한유태, 정치광, 김부대, 강일상. 그냥 대놓고 이름을 불러버리고 있죠. 그죠? 이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호명한다는 말이 안 되는구나. 호명이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 호명이라고 하니까. 호명을 하면서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지? 직접적 체크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얘들은 막 죽여. 너희들은 무슨 죄로 장하에 죽었단 말인가 하면서 잠깐만. 미안해, 거꾸로 말했어. 지금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호명을 어쨌든 남살 인명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내세우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야만 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읽었네. 자, 계속 너희들은 무슨 죄로 장하. 이 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매를 맞는 행위가 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왜 그 십자가 형틀에 묶여가지고 왜 한 대여 두 대여 하는 그거 있잖아. 그 장을 맞는 거에 그거야. 아무튼 이렇게 맞아 죽었어요. 한 달 만에 죽은 사람 그리고 보름 만에 죽은 백성이 5, 6명. 아니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 그렇지?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들 왜 맞았을까? 안 봐도 비디오지. 세금 못 내서 받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 적원 쌓여있는 원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쌍하다 저기시나 잘하다 저기시나 용천검을 비껴들고 일산 앞에 전대 서며 아침 저녁 개폐문 고각선 울어주니
공상편월 조각달과 백양청사 푸른떨기 중에서 이걸 한번 읽어. 원통타 우는 소리 제가 신명 먼저 할까. 자, 지금 읽었던 장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식기 나와 있는 구절. 그래서 그 귀신에 대한 한 원통함을 그냥 북돋아주기 위한 장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요 조명은 잘 봐야 되는데, 비명에 죽은 원정, 원통한 정서가 염라국에 상소를 했어요. 그치? 염라국에다가 자 이제 죽은 이들이 죽인이 아니고 죽은이가 만약 죽은이가 염라대왕을 만나서 자신의 원정, 억울한 정서를 상소문으로 올렸는데 염라대왕이 비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 너의 정지, 너희들의 그 사정은 가련하다. 아직 물러 고대하면 별반 없이 내 하리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의 사정은 잘 알겠고,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 걔들이 죽을 때가 아니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데, 걔들 지역으로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조져놓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야차와 나찰들이 쇠사슬로 누이 분부라 거역하겠어. 우리 명부 10전 중에서 10개 과목 중에서 철사록이 제일 무겁거든? 제일 힘들거든? 진지, 조고, 송진회도 다 거기에 있었어. 그럼 얘들아, 진지, 조고, 그리고 송진회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이런 나쁜 놈들도 다 여기에 갇혀 있었거든. 예로부터 탐관오리, 철사녹을 몇 알 소냐? 염라가 하는 말, 탐관오리들은 철사녹에 갈 것이다. 철사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엄중한 처벌. 여러분들 혹시 그 신과 함께 같은 드라마, 영화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지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잖아. 뭐 거대한 수레바퀴 같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을 갈아버리는 데도 있고, 그치? 끊임없이 그 물속에 가라앉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이 철사녹이 제일 안 좋은 건가 봐요.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 철사녹을 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작년 회국 향회판에 통문수창 사실하여 이우석을 잡아들여 죽일 거조를 시작했으니. 자, 근데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들은 단순히 작품의 작가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실제 사례를 동원해서 사실성을 더 보태주고 있다. 맞지? 사례가 누구냐면 통문수창을 했던 이우석이야. 이우석 씨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통문수창을 했대요. 이런 정도의 단어는 알아두셔야지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문수창 무슨 뜻이라고 대놓고 써져 있잖아. 뭐라고요? 관청의 부당함에 맞서 회국과 향해를 주도해서 글을 작성하고 배포해서 시위를 주동하는 거. 그치? 통문수창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시위 주모. 오케이? 그걸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이런 나쁜 놈이 있으니, 나쁜 놈이 향리의 입장에서 얘가 나쁜 놈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어머니 거동보소 청상과택으로 키운 자식, 심지어 얘의 어머니 이우석 씨의 어머니도 청상과부 출신으로 아들을 어렵게 키워냈던 거야. 그치? 근데 이 아들이 쉽게 말하자면 반란죄 같은 걸로 잡혀가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고는 무슨 일을 했대? 악형을 함을 보기 싫어 결항치사 먼저 하니. 악형이 무슨 뜻이에요? 온갖 고문을 하면서 죽이겠지. 그냥 죽이진 않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어머니가 먼저 자결하신 거예요. 내 못 본다. 그런 꼴을 못 보겠다 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겁니다. 오케이?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결항치사, 목을 메어 죽으셨으니 고금사적을 내어본들 이런 면이 또 있을까? 폐단 없이 치민하면 회국향에 거조할까? 아니 오죽하면 사람들이 향에 모여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했을까? 생각 안 해봐도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두 가지 사건. 김일광의 아내가 자살한 사건. 두 번째, 이우석의 어머니가 자결한 사건. 전부 다 관정의 포악 때문이었어. 됐지? 그래서 그 슬픈 얘기들이야. 자, 아무튼 개과천선은 아니하고 무죄한 백성들만 죽게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끊어주시면 돼요. 좀 끊어주시고요. 이거 좀 살짝 지울게요. 이 부분 지우고. 이제 또 편의상 이번에는 C 챕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따라와 보자. 쭉쭉 갈게요. 힘내세요.
자, 춘추순의 감사들이 거행이 자락하다. 자, 이번에는 감사들의 거행이 있대요. 얘들아, 감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관찰사.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특정 지역을, 그러니까 감사는 임금의 대리인이야. 오케이? 내가 임금이 야 경상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봐. 그러면 딱 내려가서 경상도 시찰하고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임금님께 보고를 올리는 그 사람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감사는 그런 일을 해. 그 사람이 온대. 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 그 지방에서 난리가 나겠지. 오케이? 감사 출발했다. 정보 준비해라.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민간 차이를 받아들여 관가 사면 둘러치니 민가에서 차이를 가져다가 관가에서 쓴대요. 차일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차역마, 텐트, 천마. 여름에나 햇볕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차역막이 필요한데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차이를 다 그냥 몰수해버려.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 관과 주변에 둘러버리는 거야. 우리 감사님 오시는 길에 편안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얘들아, 이런 느낌인 거야. 너희들 집에 예를 들어 오케이, 핸드폰이 다 하나씩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대규모 네트워크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너희들 핸드폰이 잠깐 필요해. 다 줘봐. 하면서 다 뺏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핸드폰은 중요한 거니까, 그치, 너희들한테. 자, 아무튼 다 뺏어가. 그래서 직사의 행차 아니어든 백포장이 무슨 일인가? 참고로 직사라고 하는 건 임금이 직접 명령을 전하는 거야. 야, 임금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면 충분히 치장을 해야 돼. 그치? 준비를 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웬 백포장? 엄청나게 많이 쳐놓는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300동, 본읍 330동에 30동은 차이를 받고 300동은 속을 받아 합한 돈이 600냥이야. 난리도 아니다. 지금 관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각종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 관리를 접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이것만 이해해주면 돼. 됐냐? 아니, 관가를 접대하는데 백성들의 세금이 왜 필요한 거야? 근데 필요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 가지로 이걸로 빼고 저걸로 빼고 이걸로 빼가지고 그 돈으로 또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빼고 싶은 생각 1도 없는 거지, 그치? 무슨 누가 왔다 하면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어요. 하면서 아까 책방이 뭐라고 했었죠? 그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사무실 같은 공간이라고 했었지? 책방이 분급을 받아 공방 아전만 살찌고 있습니다. 됐죠? 아전들이 살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전이 살찐다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대차담과 소차담, 차와 담, 그러니까 뭐냐면 접대상 같은 겁니다. 접대상을 차리면 나라 회관 입건만은 대소차담 드린 후에 또 별찬까지 내야 진지까지 아주 그냥 사돈의 팔촌에 부당한데 내야 진지는 또 무슨 일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또 뭐냐, 접대를 하는데 그 접대의 상태가 뭐야? 과도할 정도의 접대인 거야.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래, 교육부 장관이 우리 학원에 왔어. 그렇지? 시찰하러 왔어.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돈을 다 걷어가지고 이 레드카펫 깐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레드카펫에서 들어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모든 전교생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앉으려고 하면 에어컨 빡빡하게 틀은 다음에 빙수 5종 세트 준비하고 또 과일 10종 세트 준비하고 또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준비해서 마음대로 골라 드시지요 하면서 과잉 접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라는 거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잖아. 자, 아무튼 별찬에 내야 진지까지 사돈 팔촌 부당한데도 내야 진지 무슨 말인가? 오케이? 자,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냐면 500리 멀리 떨어져 있는 봉화현에 있는 각화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산 갓김치까지 보여요. 이것도 참고로 이것도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접대도 그냥 접대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 이번에 오는 무슨 장관님이 제주도 전복을 좋아하신대. 그러면 제주도 가서 전복 구해오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도한 독재의 상들입니다. 계속 넘어가자. 아무튼 거기까지 가서 삼각김치를 구해다가 잔치상에다가 채워 놓으니 나물 반찬 한 가지를 500리에 구한단 말인가, 그쵸? 아니, 나물 반찬 하나, 이거 갓김치였죠? 이 갓김치 하나 구하려고 수백 리를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인력, 세금 누가 내는 거야? 백성들이 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사양하겠지. 보면 이것이 우리 최근에 유명하다. 그 갓김치염이다. 이거 저기 강원도 저 안에서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맛있겠네. 그럼 먹겠죠. 아무튼 구해오고요. 우리 거창의 중대읍에 칼자 감상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우리 구역에는 요리 전담 요리사가 없어. 그래서 뭐한대? 전주 갈명의 치치다라서 미안해. 감상칼자 세인을 하니 이건 뭐예요? 또 사람도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백종원 같은 사람 모셔오는 거지 또. 요리 전문가 모셔다가 안의 수 민치서가 기롱해서 이르는 말이 내야 진짜 말 하지 말고 내야 수청이나 해봐라. 이렇게. 그 뭐냐면 요리 담당하는 참고로 그래서 해서 실제 사례 나물반찬 구해왔고 또 요리 담당 하인을 구해왔지. 하인을 구해와서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거 요즘에 이런 거 했으면 난리 났지. 지금 이거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하지? 그 성적 농담 이런 거 있잖아. 요리만 하지 말고 내 수청을 들어보는 건 어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쓰레기가. 그치? 나쁜. 그래서 안이고 아까 우리가 안이도 이 경남 거창의 4개 읍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안이읍에 수령인 이 사람이 요리 담당 하인을 뭐랄까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야. 여자로서. 그치? 나쁜 놈. 아무튼 그러면서 너희 집 친기 재물을 500리에 구하소니 하면서 화를 내고 있지. 야, 너 나쁜 놈아. 어떻게 사람 일을 구하는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갖다 쓴다 하면 집 멋대로 물어?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를 C 챕터라고 부르고 핵심은 이거 하나야. 국가 관리들을 접대할 때 과도하게 접대하다 보니 각종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C 챕터 가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D 챕터라고 해도 될까?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실제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 D 챕터. 자, 이제 4번째 장면입니다. 4번째 장면.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 가자.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 하나 봅시다. 너희 백성의 절각농우 어찌다 빼어나가. 자, 봐봐. 또 이것도 사례입니다. 절각농우가 있어요. 뭐요? 다리가 부러져 버린 농사짓는 소예요. 오케이? 근데 과거에는 이 소가 그 집안의 핵심 재산이었겠지, 그치? 농사를 지은 수단이니까. 근데 그 소가 다리가 부러지면 문제야. 얘를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근데 뭐냐면 뺏어가 버려. 오케이? 뺏어가 버려. 이거를 관에서 빼앗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을 거야. 오케이? 뭐라고? 원래 소의 다리가 부러지거나 폐사하면 소 주인이 알아서 처분할 수 있게 이거 뭐 고기를 갖다 팔아가지고 또 새로운 소를 한 마리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거창에서는 야, 다리 부러진 소가 있으면 나라에 내야 돼 라고 하면서 바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치? 이것도 세금 포탈이 지금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노령배 내어주어서 소임자로 잃게 하니까 다음 구절 예태수 공사함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오. 예태수는 어떻게 썼냐면 자, 그러니까 절각농우를 관에서 빼앗는 게 바로 어디야? 바로 여기 거창이었어. 그리고 그 거창을 다른 예태수 그러니까 예태수와 뭐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다. 체크해주자. 오케이? 비교합니다. 예태수는 어떻게 썼냐면 큰 칼을 팔아서 큰 소를 사고 작은 칼로 사서 송아지를 산 다음 농가의 극한 보배,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니까 소는 농가의 극한 보배지. 소를 공연히 이렇다 말하고 하면서 백성으로 원통하니 이런 치정 어떠할꼬. 오케이?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혹은 관아에서 책임지고 사들여주는 거야. 돈 주고. 아니 다리가 부러진 소는 제 기능을 못 하잖아. 그러면 그냥 외면해도 될 법한데 나라에서 그거를 일부러 그 가치보다 좀 더 비싸게 사들여서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지. 오케이? 송아지라도 사서 어쨌든 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줬을 거야. 자,
그러니까 백성이 이렇게 원통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정치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었는데 라고 말해주는 거지. 그런데 불상타 강면인장 폐의팔입 주저하며 오케이? 자, 불쌍하다는 얘기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저기 해석해 조심해 주의 불쌍타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이 불쌍하다는 얘기는 이건 조롱의 어조로서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강면이 임장이잖아. 임장은 얘들아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백성들을 쥐어짜는 나쁜 놈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말했겠니? 아니죠. 이거 조롱하는 겁니다. 아 불쌍한 저 새끼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 페이퍼랩은 주저하면서 허다한 공납수세 중에 추나추동 월당이 있어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말로 월별로 할당량이 있는 거야. 할당량이 있어서 백성의 힘을 패어 차례차례 시키더니 삼사는 내려오며 각양공납을 미리 받아. 그 와중에 자 여기서 뭐라고 했었지? 임장들은 심지어 뭐까지 했어? 세금 미리 받기도 했어요. 아니 돈을 도대체 얼마나 돌려 쓰고 있길래 세금을 내더라도 모자라? 하다가 무슨 일까지 벌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2021년 겨울에 내야 될 세금 지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미리 땡겨다 받치는 거지, 그치? 돈을 진짜 많이 돌렸다 했는 빼먹나 보다. 그래서 하등 여름용으로 바칠 세금을 정초 1월달에 내라고 하고 동등 겨울달에 내야 될 세금은 또 정초 7월 추석날 그치? 아니 뭐냐 7월달 추수 때 가을날에 내라고 하는 거지. 중간 요리 임의하고 중간 요리 뭐예요? 중간에서 이익을 늘리는 거죠. 임의하고 상납 판정은 여전한 겁니다. 계속 상납하고 있고 민간의 수세는 천연한데 오케이? 민간에서 이 수세 돈 뭐랄까 민간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어떻게든 기여를 맺추려고 하는데 관가의 독촉은 성화같이 그치? 관가에서는 자꾸 독촉을 합니다. 체계돈과 장변리를 전전히 취해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미리 받기까지 하면서 돈을 쥐어짜니 백성들은 뭐예요? 고리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거기 나와 있는 체계돈과 장변리라고 돼 있지? 장변리 이런 녀석들 전부 다 요즘 말로 치자면 러시엔 행히 이런 것들 그치? 미즈 행히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데다가 돈을 빌리니 급한 관욕 면한 후에는 오케이? 관욕은 무슨 뜻? 긴급하게 국가에서 봐봐 국가에서 아까 돈 안 내면 어떻게 했어? 가서 두들겨 팼잖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빌려. 그러면 그건 잠깐 버티지만 자, 육방하인 토색함은 염라국의 귀졸 같습니다. 오케이? 토색하는 건 뭐야? 돈 내놔 이 새끼 하면서 이번에 어깨 깡패들 등장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 잠깐만 많이 힘들어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힘내시오. 자, 이래저래 돈을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은요. 하면서 추상 같은 저통, 철석 같은 저주먹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니까 삼혼과 칠정이 날아다닙니다. 오케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얻어맞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재물이고 드는 것은 돈이지. 기년납월, 그러니까 기한 내에 납부하는 수세판에 2,300냥의 포금진이, 그치? 돈을 써서 없애니 가장전지 답한 후에 일가 친척까지 탕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가장전지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 심지어 일가 친척에까지 돈을 빌려. 그런데 그 일가 친척이라고 돈이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계속 돈 빌려다가 쓰다 보니 세금 내다가 가문이 망해버리고 있는 모습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조금만 더. 얘들아, 조금만 더 달리면 한 페이지만 더 달리면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 가도 되지? 힘내자. 마무리까지 지워버릴게.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더 지워버릴게요. 자, A, B, C 그리고 우리는 D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 두 페이지, 한 페이지 반이야. 정확하게 한 페이지 반. 힘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패단이 부족하다고 또 한 패단 지어내는 거지, 그치? 자, 패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패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이 온갖 빚을 지고 친척에게까지 손을 빌려서 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 그치? 자, 그런데 이런 패단도 부족하다고 또 한 패단을 만들어냈대요. 이번엔 또 뭔데? 창역조, 열말나라, 고금에 없는 패단. 이번에는 창역조라는 걸 또 만들었어. 이건 또 뭐야? 새로운 종류의 세금인가 봐요. 그럼 이 세금이 뭐냐면 밑에 써져 있죠? 정해진 녹분이 없는 창세기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과하던 부당한 세금. 그러니까 뭐냐면 천하의 쓰레기들이야. 각종 세금을 다 낼 걸 냈어. 그치? 심지어 백골징포도 있었고 백사장포도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아씨 너네 돈 뜯어낼 뜻도 없나? 문을 지키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 저거다. 얘들아 지금부터 창고지기를 위한 급여가 필요하니까 그거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어? 새롭게 만들어냈어? 하면서 지금부터 내 시작한 거야. 오케이?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있지도 않은 명목을 만들어내가지고 창조적 세금 수탈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고금에 없는 패단이라고 돼 있지.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작년에 이포가 수세를 해서 결환으로 분급을 했는데 자 이포라고 돼 있지.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갈취한 조세. 그쵸? 중간에 이 향리들이 갈취한 돈을 따라가지고 결환으로 분급을 했대요. 자 창역조가 뭐냐면 자 무슨 상황인지 잘 봐. 창고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은 이거야. 강제로 실은 이거야. 빌려주고 다시 강제로 갚게 함. 요게 핵심입니다. 창조 경영이죠. 그죠? 애들이 어떻게든 뜯어내고 용을 쓰니까 그래 이런 좀 명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단은 창역조 그러니까 창고용 세금을 하나 생산한 다음에 결혼으로 분급을 했어요. 분급한다 무슨 뜻이야? 나눠준다는 뜻이잖아. 웬일로 나눠주나요?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수 개방 맡겼으니 창색이식 없다 하여 그지? 옆에 있는 해석 보세요. 매 결에 열말나락 법밖에 가려마니 본읍 원결해야 하니 3600여 결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 플러스 탈세.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탈세하기 위해서 실제로 장부에도 올리지 않은 그런 내용들까지 다 덮어 씌워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또 다시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나눠줘. 또 나눠줄 때 막 나눠주다가 열말나라가 헤아리니까 2300여석이거든? 결혼분급하는 조선 팔도이 많지만 창역조 열말나락은 우리 거창뿐이야. 그래서 그 녀석이 열말의 나락. 잠깐만 이걸 몰라서 열은 숫자 10,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단위 나락이라고 하는 건 곡식들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10말 정도 되는 분량의 나락입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걸 강제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계속 갑니다. 태조대왕 명의신과 황정승의 분부런가 임립 관심 지은 종사를 필피 고생 짜는 배를 그렇지? 자 백성들은 겨우 지은 농사 조금씩 만들어내는 이 배 이런 것들을 나라 보면 던져두고 아전의식을 먼저 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뜯어먹어? 아전들이 먼저 뜯어먹고 있는 거야. 가량주구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자 여러가지 참 많이도 한다. 그러면서 어와 세상 선비님 네 글 공부하지 말고 오케이? 자 머리 좋은 사람들 글 공부해서 뭐해? 참고로 어떤 일이 있었지 아까? 양반의 아내조차 끌려가서 자결하게 만드는 애들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 좋다고 진사급제할 생각하지 말고 부모 그러니까 진사급제하면 오히려 부모 쳐다보고 고생하니까 어떻게 해라? 벗어놓고 아전되면 천종록이 돼 있느니 오케이? 핵심 뭐예요? 아전이 짱짱맨이다. 짱짱맨이다. 천종록이 생겼다고 했잖아. 그치? 야 천종록이면 진짜로 이렇게 받는다는 뜻은 아닐 거고 여러 가지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쥘쌈지 아니어든 소매에 든단 말인가 망석중이 되었는가 논일대로 놀아준다. 이런 나쁜 놈들은 소매로 막 돈이 들어오고 신나게 놀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포를 민증시켜 무슨 뜻? 아전이 되어먹은 건 또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거지. 읍의 각창 추보 추가로 보충해서 오케이? 해서 석수가 미충하여 분석하기 어인이고 그러더니 자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온 거야. 봐봐.
아까 열만 나락을 나눠준다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 열만을 주는데 거기다가 도를 섞어서 나눠주는 거야.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빵이 많아. 소보로 빵 한 개씩 드릴 거야. 그러면서 소보로의 겉에 있는 그 곰보, 그 맛있는 거 있잖아. 그걸 다 맛있는 부분을 긁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색종이를 장식줄이 붙여놓은 거야. 그래놓고 자, 소보로 빵 가져가. 그치? 소보로 빵 하나씩 받았잖아. 너희들 다음 달까지 소보로 빵 2개 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돈 갚을 때는 온전한 소보로 빵이어야 되겠지. 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락을 주는데 거기에 잔돌을 섞어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아무튼 분석도 하려니와 그죠? 허각, 공각까지 해. 심지어 허각, 공각. 허, 공 뭐예요? 비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껍데기도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왜 요즘에 이런 장난 별로 안 하지? 그 껌을 씹어 먹고 나서 다시 껌종이를 다시 예쁘게 싸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주잖아. 그러면 속 있는 것처럼 속잖아.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가짜로 갖다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백주가 뭐예요? 백주 대낮이란 말 들어봤지? 근데 이렇게 이건 거의 뭐 무슨 짓이냐면 이런 걸 사전 속담으로 뭐라고 하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지. 자, 뻔히 보이는 수작질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도 이건 부끄럽긴 해. 이런 짓을 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간사한 무렴하는 건 부끄럽다는 뜻이지. 간사한 꾀를 내줘서 백성의 눈을 속이는데 어떻게 해? 환상분급을 하는 날에는 제인과 광대를 불러드리는 거야. 아이유 모셨습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노래 막 구경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래 구경하고 광대들의 춤을 구경하는 사이에 뒤에서 푸고 있는 거야. 오케이? 퍼가지고 노래하고 제지시키고 온갖 장난을 다 시킨 다음에 전첨후고하는 고동. 앞에서는 앞뒤를 세면서 이제 어물쩡을 하는 그 모습이 임해망량한 도깨비란 뜻이지. 도깨비랑 방사 비슷하다. 아깝도다 사모관대 우리 인군 주신 바라. 자, 사모와 관대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의 복장을 말해. 근데 저 관리들의 복장은 임금께서 백성들을 지키라고 챙겨주신 그런 임금의 고마운 물품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야? 백성들의 눈속임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심하긴 했지, 그치? 대놓고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국가에서, 그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데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저것도 임금이 관직이라고 내려주신 건데 하면서 이런 장단 다 한 후에 일락서산 해지는 황혼역이 되잖아? 그러면 침침치랴, 침침하다는 무슨 말이야? 잘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 오케이? 다 이렇게 돌 섞고 껍데기 섞고 한 다음에 저녁 때 나눠주는 거야. 그거 안 보이잖아. 오케이? 지금 이 시간에 밖에서 선생님이 쌀 다섯 스푼씩 줄게 하면은 5스푼 하나씩 세고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불가능하지?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재물 수탈의 현실. 각종 재물 수탈의 방법과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편의상 이걸 A, B, C, D 4개 정도로 구절로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각 챕터별 핵심 내용 정도는 필수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A 챕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주고, B 챕터에서는 그 여인들이 당하고 있는 여인들을 맞았지, 그치? 그래서 자, 아무튼간에 정리하려니까 또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A, B, C, D라고 아까 써드린 그런 요소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마무리 지점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참고로 너희들 끝 부분입니다.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청천의 외기러가 어디로 향하느냐? 자, 웬 기러기를 부르고 있어.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건 주의. 그냥 너무 당연하긴 한데 솔직히 우리 고전 시가에서 기러기나 갈매기 이런 거 뜨면 왠지 자연친화 이럴 것 같잖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느꼈을 거야. 이 자연친화라는 관습적 용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습을 두 글자를 뒤집으면 습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적 소재들만 보면 왠지 자연친화 얘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답을 찍는다고. 조심해. 자, 여기서 기러기는 뭐냐면 참고로 여기서 기러기는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야. 소식 전달. 우리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들을 보면 이 기러기가 소식을 전달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소식 전달. 자연친화 아니고요.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개. 자, 그래서 너 소상관 가니? 동정으로 가는 거니?
삼림원으로 가는 거니? 오케이? 그러면 혹시 상림원, 즉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청천일장을 지어다가 세세한 민정을 그려내어서, 그치? 세세한 백성들의 어떤 현실들을 그려내어서 인정전 용상, 용상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짐을 보는 곳이잖아, 그치? 용상 앞에 빨리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 성상 보신 후에 별반 처분 내리소서. 그래서 이 기러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이 임금에게 전해지길 소망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결국 이 작품은 아까 우리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작품의 핵심은 뭐다? 탐관 오리들의 가렴주구 현실이었지. 그런데 이 가렴주구를 임금부터 써가지고 잘못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임금의 현명한 덕이 지금 아까 우리 처음 했던 복분 기억나십니까? 음해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가려진 거야. 그래서 이 가려짐이 우리들의 입으로 직접적으로만 전달된다면 분명히 임금님은 행동을 하실 텐데 이 나쁜 놈들이 중간에서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뭐래? 더디도다 더디도다 아메가사 더디도다. 우리 뭐 AABA 많이 보던 거잖아, 그치? 아메가사 빨리 왔으면 좋겠고 바랐는데 뭘 바래? 아메가사나 그 다음에 금부도사. 아메가사 그리고 금부도사. 금부는 의금부를 말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검찰들. 그러니까 아맹 어사나 검찰들이 딱 와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한 번에 싹 다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존재를 누가 보내주시길 바라는 거야? 임금께서 보내주시길 바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임금을 지금 이 작품은 임금 같은 모든 정치인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임금의 훌륭한 성덕이 지금 중간 탐관오리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부대 쌈에 잡아가다가 노방가에 버려주세요. 그래서 자, 쌈을 싸버린 다음에 버려버리세요. 어와 백성들아, 연우아, 앞으로 태평세계가 올 거야. 만세 여민 동락할 거야. 언젠가 우리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오케이? 임금님이 이 상황을 들어주신다면 처리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 마지막 결말 부분은 어쨌든 임금님이 이 혐오한 현실을 알아주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았어. 우리 이렇게 해서 거창가 작품을 전부 다 봤습니다. 일부러 시간 들여서 고전 시가를 읽은 선생님의 속내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100% 뭐 수능에 나오니까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고전 시가가 나올 거잖아. 나오면 어떻게든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한번 경험치를 만들어 드린 거고 쫄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쯤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준비할 때 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케이? 자, 원래대로라면 참고로 요거 뒤에 바로 이어서 향산별곡을 봐야 돼. 근데 향산별곡도 그 여러분들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어. 향산별곡도 길어. 이만큼이나 길어. 그래서 자, 근데 내용은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고 좀 물론 차이가 나는 장면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신 대비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는 것도 당연히 영상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오늘 중간중간 딴 나라 갔다 오신 분들 있어. 지금 선생님 봤어. 딴 나라 갔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복습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하는 건창과는 여기서 마무리 끝 하고요.